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금전적인 여유가 있던 없던 다양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려 하는데 갖고 있는 자금의 한계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나 한도나 이율 등의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자녀의 진학 문제로 성적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또한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형제 간의 집안 형편에 따라 분담을 어찌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갖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후배 혹은 동료와 일로 인한 갈등이나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다툼이나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겠군요. 현대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분노를 조절하고 타인과의 갈등이나 마찰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자아의 기능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는 1894년 프로이트의 논문 방어의 신경정신학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자아와 본능 그리고 초자아 사이에서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 간의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어기제는 인간의 심리적 발달과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자아와 외부 조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처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고 관점만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부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방어기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투사. 어떤 불길한 사건이나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자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자신의 외부에 두고 나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부정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자신이 실수할 가능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일시적으로 불안과 죄책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의 반대 개념으로 무조건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는 내재화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전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건 얼핏 보면 무척 착하고 성숙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노와 불안을 내부에 억눌러 두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대인관계나 사회적 기능에 해를 입힐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항상 탓하며 내재화하는 것은 우울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문제의 원인, 변수 및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의 탓이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모두 건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억압.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나 충동 또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억누르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싶은 욕구나 비싼 물건을 훔치고 싶다는 충동이 발생할 때 사회 규범이나 법률 및 도덕 같은 초자아의 규칙을 따르고 참아야 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개념이 억압과 억제인데 억압은 나의 욕망을 내가 미처 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참는 것이고 억제는 이를 의식적으로 참는 것입니다. 억압은 좀 더 1차적이고 자동화된 반응이라고 한다면 억제는 나의 이성을 한 단계 거쳐서 결정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지, 왜 물건을 훔치면 안 되고,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예상한 후에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서 좀 더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합리화. 합리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흔히 쓰는 것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써 부끄러움이나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적 정의로는 사회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이나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합리화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취업에 떨어진 후 어차피 합격해봤자 집에서 너무 멀어서 다니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거나 짝사랑하던 여성에게 거절당한 후 연애는 시간과 돈 낭비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 라거나 그 여자는 결국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아깝다 라고 생각하며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신승리나 자기위로와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퇴행과 신체화. 우리가 어떤 문제나 갈등 상황에 닥쳤을 때 불안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게 어려운 나머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며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답게 문제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로 돌아가 면책권을 얻고 엄마나 보호자 같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주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회피나 퇴행을 하면서 우리는 시험이나 면접과 같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몸이 아프거나 신체적 통증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해결되지 못한 채 자꾸 쌓이게 되면 우리의 뇌는 이러한 사고와 감정을 신체적인 통증이나 고통, 불편감으로 전환시켜 표현합니다. 너무 싫은 직장 상사와 일을 할 때 배가 아프다거나 시어머니처럼 부담스러운 분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어지럽고 두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방어 기제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며 때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미숙하고 건강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하고 성숙한 방어 기제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인 군자나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내면에서 불안과 양가 감정,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싸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억압과 억제 또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방어 기제입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방어 기제에 대한 자비로움과 솔직함 그리고 균형입니다. 대인 관계와 사회 활동을 통해 감정을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표현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길 중 하나일 것입니다.